x에 대한 4차 방정식. 그냥 4차 방정식이 아니지. 무슨 방정식이야? 보기차 방정식이네. 그럼 뭐 해야 돼? 치환해야겠지. 근데 치환 안 하고 바로 갈게. 그냥 x제곱을 하나로 보자. 그러면 인수분해가 됩니까? 안 되지요. 그쵸? 이럴 때는 치환해서 보는 게 맞지요. t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9t 플러스 4는 0. 쌤이 보기차 방정식 개념 설명할 때 이야기했던 그 문제 그대로 나온 느낌이죠, 지금. 이때 서로 다른 내실근이래요. 서로 다른 내실근. 그럼 얘는 무슨 근을 가져야 할까요? 서로 다른 두 양의 실근을 가져야겠죠. 그죠? 얘가 0을 가지면 근이 뭐 나와? 0이라는 중근이 나와버리지. 얘가 음수가 나오면 무슨 근? 허근이 나와버려. 얘가 양의 근을 가져야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나오잖아. 근데 내 실근이 다 다르다고 했으니까 얘도 서로 다른 두 양의 실근이 나와야 된다 이거죠. 보기차 방정식에서는 이런 게 가장 중요하죠. 자, 그러면 알 수 있는 게 있어. 뭘 할 수 있어? 여기에 뭐가 있는 거야? 0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그럼 얘가 뭐라고 볼 수 있어? 마이너스 베타. 얘는 마이너스 알파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죠? 근데 짜증 나지, 그치? 왜? 알파 베타 쓸 건데 음수 쪽 좀 불편하죠? 그치? 그러니까 그냥 스스로 그냥 이런 식으로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문제에서 알파 베타를 쓰진 않으니까요. 그죠? 지금 저는 감마를 알파로, 델타를 베타로 그냥 바꿔 쓰겠다 이거예요. 우린 이게 더 익숙하니까요. 이때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 이거 뭐야 얘들아? 저게 얘 입장에선 뭐야 지금? 두근의 합이죠. 이해되니? 얘 입장에선 두근의 합인 거야. 얘가 몇이래? 5다. A는 7. easy. 자, 그럼 이 문제를 다시 봐봐. 자, 암산 삽가능이죠. 누구 질문? 할 수 있겠어? 22. 답은? 도윤아? 답은? 오, 정답이에요. 답은? 답은? 이건 무시하세요. 상수항이 7a-6이야. 근데 알파 베타가 3이래. 답은? 7분의 15 이렇게 써야지. 이게 두근의 합이, 두근의 곱이죠. 이해하니? 근데 여기서 이렇게 나왔어. 알파 델타가 3이다. 이거 어때? 얘는 못 구하는 거죠. 문제의 답을. 이게 뭔 뜻이죠? 알파가 마이너스 루트 3, 델타가 루트 3이라는 뜻이죠. 하나의 근을 유추할 수 없기 때문에 못 구합니다. 맞죠? 아니죠.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 이거 하나를 대입해서 A 값을 구하면 되는 거야. 그래도 괜찮죠? 그죠? 다음 32. 두 정수 A, B. 누구 질문입니까? 정수하면? 이게 떠올라야 되는데 5글자. 부정방정식. 그렇지. A, B에 대해서 뭐 곱하기 뭐는 뭐다. 이런 형태를 만들 수 있나? 라는 걸 따져봐야 돼. 근데 얘가
A를 포함한 서로 다른 세 정수를 근으로 갖는데 그럼 A가 근이라는 거 아니야? 그럼 뭐 해볼 수 있어? 대입해 볼 수 있겠네. 그러면 2A 세제곱 플러스 AB 마이너스 8A는 0이다. A로 묶어요. 2A 제곱 플러스 B 마이너스 8은 0이다. 따라서 A가 몇이거나 0이거나 B는 마이너스 2A 제곱 플러스 8입니다. 이런 얘기가 될 수 있겠네. 되지? 그 다음 서로 다른 세정수를 근으로 갖겠다며. 서로 다른 세정수. 그러면 A로 때려볼 수 있겠죠. 조립제법을 1, A, B, 마이너스 8A. 이거 사실 같은 과정이에요, 지금. 보기에 좀 다른 거지. 1, A, 2A, 2A 제곱, 2A 제곱 플러스 B, 2A 세제곱 플러스 AB, 2A 세제곱 플러스 AB, 마이너스 8A. 얘를 근으로 가진다 했으니까 얘가 몇이야? 0이죠. 그죠? 그러면 저 좌변을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되는데 x-a 곱하기 x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2a제곱 플러스 b는 0. 이렇게 인수분해해서 나타낼 수 있겠더라 이거죠. A를 포함한 서로 다른 세 정수를 근으로 갖는다고 했으니 서로 다른이 지금 포인트가 되죠. 그리고 세 뭐? 정수라고 했어요. 자 그럼 첫 번째 이 친구 판별식이 0보다 어때야 됩니까? 커야겠죠. 너가 0보다 커서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줘야 될 거고요. 그 중에서 뭐가 없어야 하죠? A는 들어오면 안 되죠. 그러니까 여기다 A를 대입했을 때 0이 돼서는 안 돼요. 그지? A 제곱 플러스 2A 제곱 플러스 2A 제곱 플러스 B는 0이 아니다. 따라서 B 5A 제곱 플러스 B는 0이 되면 안 되고 마이너스 A 제곱 마이너스 B니까 A 제곱 플러스 B는 0보다 작아야 된다. 이렇게 되네요. 따라하고 있나요? 되나요? 네. 자, 지금까지 쌤은 이거랬죠.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질 조건을 쓴 거예요. 아직 정수까진 가지 못했다 이거죠. 정수까지는 못 갔어요. 실근까지 간 거지. 그리고 이 친구가 정수인 근을 오직 하나만 갖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네. 인수분해 되는가? 되는가? 어떻게 돼야지? 이건 이렇게 묶을까? 이렇게 묶으면 B로 해가지고 X제곱 마이너스 3A는 0 이렇게 되네. 그러면 X 플러스 B 곱하기 X제곱 마이너스 3A는 0 이렇게 되면서 X는 마이너스 B 또는 X는 풀마루트 3A가 되잖아. 정수인근 몇 개? 정수인근 몇 개? 하나만 가지래. B는 정수. 너가 뭐가 되지 말라? 정수가 되지 말아주세요. 이런 얘기죠. 따라서 A는 3 곱하기 어떤 자연수의 제곱 형태가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확한 건 아니죠. 이게 정확하진 않아요. 원래는 이렇게 쓰는 게 맞지. 3분의 n제곱이라 써주는 게 정확한 거예요. 이해가? 3을 없애면서 자연수의 제곱 이렇게. 근데 지금 A가 뭘 했어? A도 정수했잖아. 그럼 분모에 3이 살아있을 리가 없잖아. 그러니까 3 곱하기 n제곱으로 써도 무방하다 이거죠. 좀 어려운 얘기였어요 방금은. 정수론이죠. 자
여기다가 a는 3n제곱 형태가 나오지 말고요. 정수입니다. 얘는 이렇게. 쟤를 만족하는 a, b를 찾으라 이거네. 결국에는 어떻게 하지? 뭐 여러 개가 나오는데? 이거 해야 되죠? 얘도 해야 되지? 첫 번째, a가 0이라고 가정해보자. 어때? 안 되네. 그지? a가 0이면 실근이 절대 한 개가 나오지 못해. 정수근이 하나가 안 나와요. 규현이 이해되니? 따라서 얘가 성립한다는 거네요. 무조건. 그럼 B자리에 전부 대입하면 되겠네. 그지? 그럼 얘가 뭐가 돼? A에 대한 2차 부등식이 되지. 납득? 그럼 해볼까? 대입해봐요.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8은 0보다 작다. 따라서 A는 2루트 2보다 크거나 마이너스 2루트 2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네. 아, 왜 이쪽으로 되지? 그럼 하나가 나오나? 이래도 하나가 나와? 뭐 이렇게 쪼여야 될 것 같은데? something wrong인데 이거? 이렇게 되면 A제곱 플러스 B 마이너스 8 A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8 B는 마이너스 2A제곱 플러스 8 맞고 여러 개가 나오는데 이러면? 네? 계산이 어디서 틀린 것 같은데? 아, 새 정수근 아직 안 했잖아. 그지? 아, 거기서 나오는구나. 얘가 뭐가 되지? A제곱 플러스 B. 얘가 8이죠? 그죠? 아, 그러니까 여기서 두근의 곱이 8이다. 몇 개 없네요. 그죠? 1, 8 2, 4 마이 마 8 마이 마 4 여기서 고르라는 거네. 근데 조심해야 될 게 뭐야? A가 근이 되게 만들어서는 안 돼요. 이거 안 되죠? 그럼 근이 얘면 이거 두근의 합이 9, 6, 마구, 마육이잖아. 얘가 뭐예요? 마이너스 2a죠. 그치? 그러니까 얘가 탈락이죠. 얘네 둘이. 얘가 정수가 되지 못해요. 그럼 얘는 a 값이 뭐가 나와요? 3이 나오고 얘는 미안해요. 마이너스 3이 나오고 3이 나오네요. 딱 보니까 둘 중에 하나만 될 것 같잖아요. 그치? 그러면 a가 마이너스 3이면 b는 몇 나와요? b는 3 제곱하면 9 마이너스 18 플러스 8이니까 b는 마이너스 10 나오네. 3 넣으면 그래도 마이너스 10 나오겠죠. 이렇게 둘 중에 누가 제거돼야 되지? 얘가 제거돼야 되네요. a가 3이면 문제가 생기죠. 따라서 요게 맞는 말이에요. 요게. 그치? a는 마이너스 3, b는 마이너스 10. 완전한 추론 문제죠. 답이 몇이야? 7? 답 맞나요? 답 아는 사람? 맞아요. 풀었어? 답을 확인했어? 멋있을 뻔했는데 아쉽네. 야, 이거 뭐 질문이 매번 나와? 누구야? 종건이에요. 참 어려워요 이런 문제는. 자, x에 대한 3차 방정식 px는 0은 한실근과 서로 다른 두 어근을 갖는데, 그럼 대충 예를 들면 x 마이너스 뭐시기에 x제곱 플러스 뭐시기 해가지고 이런 형태로 인수분해가 되고, 너는 무슨 근?
허근을 갖는 2차식이다라는 거네. 이때 서로 다른 두 허근의 곱은 5다. 뭐야? 1을 준 거죠, 이렇게. 납득? 준 거? 다음, 조건 나예요. 이 3차 방정식 P, 3x-1은 0은 자, 가장 깊이 해야 되는 행위가 뭐죠? 여기다가 3x-1을 대입하는 행위가 가장 깊이 되어야 하는 행위예요. 물론 문제를 아무것도 못 풀겠어. 시험에 들어갔는데 다른 거 다 못 풀겠어. 그럼 이거 대입이라도 해봐야지, 그치? 시간 남으면. 모르겠다면요. 쟤는 한근 0과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는데 잘 봐, 잘 봐. 자, 얘 근이 알파라고 가정해봐. 그럼 P알파가 0이죠. 얘들아, 얘 근은 뭐가 돼? 이 자리에 뭐가 나와야 돼? 알파가 나와야 되잖아. 그럼 얘가 알파가 되는 x값이 근이지. 따라서 x는 뭐가 나와? 3분의 알파 플러스 1이 되네. 아, 이 친구 근은 너의 근을 1만큼 더해서 3으로 나눈 그 세 개를 근으로 갖겠다는 거야. 됐니? 그럼 얘들아, 지금 이 행위 자체가 허수 부분이 있었다면 허수 부분을 절대 없애줄 수 없는 행위죠. 1을 더하는 행위는 실수분만 바꾼 거야. 3으로 나눴다면 0이 애초에 아니었다면 0이 되지 않아요. 그 말은 여기서의 허근이 여기서도 허근일 거라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얘기죠. 따라서 이 0이라는 친구는 여기서 비롯된 애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여기서. 그지? 그럼 얘 0 대입해봐. 몇 나와? 마이너스 1 나오니? 그럼 여기 몇 친구야? 플러스 1이라는 걸 알려준 거예요, 쟤는. 되었습니까? 여기 0이, 얘가 0이 근이라는 것은 대입하면 성립하잖아. 얘가 0이라는 거 아니야. 그럼 실근이 마이너스 1이니까 얘가 x 플러스 1이 돼줘야 된다 이거지. 잘 풀 줄 알아야 돼, 이 문제. 그래 놓고 서로 다른 두 허근의 합이래. 얘 두 허근 뭔데? 이렇게 쓰면 이해하려나? 이거죠. 얘 두 허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면 얘 두 허근 얘잖아. 두 개를 더하래. 뭐가 돼? 3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2 이거죠. 얘가 몇이래니? 2래요. 얘가 몇이니? 몇이니? 4래요. 이거죠. 이렇게 px가 나오는 거야. 할 수 있겠어? 그래놓고 이거 전개할 거 아니지. 제발 부탁해. 전개하면 안 되지. 문제에서 뭐가 하래? x에 1을 대입하자고 하는 거죠, 지금. 그렇지? 얘가 x세제곱 플러스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2니까 수치 대입법. x에 1 대입하자 이거예요. 2 곱하기 2는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1. 답은 3이 되겠네. 1번입니다. 다음. 갈 길이 멀어, 갈 길이 멀어. 잡소리를 너무 많이 했어. 3차 방정식 주고 허근 오메가래. 그 오메가 아니겠어? 웬만하면? 계산해보자. 인수정리 몇 대입해야 돼? 마이너스 2인데 딱 봐도? 몇이야? 이게 마이너스 2라니까 뭐라는 거야? 마이너스 x 플러스 이거 아니야? 이거 맞아요? 아니에요? 응? 뭐라고? 1이요? 맞누? 까비.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예요? 아, 얘 근이 뭐죠? 1풀면 i네요. 45도 관련이네.
뭐 하자는 거야? 복소평면 써도 돼요. 저는 안 쓸게요. 오메가를 1 플러스 i라고 가정해 볼게요. 호준씨 배려. 아니, 안 쓴다면서 이거 왜 그렸어? 미친놈. 습관이야. 오메가 제곱은 2i가 되나요? 이거 이용하라는 거죠 지금. 누구 질문이죠? 아 역시 호준이었군요. 해보세요. 해봐야 돼요. 직접 대입해서 규칙을 찾아야 돼요. 라고 하고 복소평면을 구하고 와야겠다. 쓰레기죠? 오메가 바는 마이너스 1하면 뭐야 이거? 마이너스 i가 되지? 오메가를 1 마이너스 i로 가져갔다면 너는 i였겠죠. 근데 상관없죠 어차피. 왜? 양변에 절대값을 때려도 똑같다 라는 얘기. 절대값이래. 발을 때려도 똑같다 라는 거니까. 그럼 얘들이 곱하겠대. 그럼 이 친구 어떻게 봐야 돼? 루트 2분의 1 플러스 i 곱하기 루트 2 이렇게 봐야 되고, 얘는 뭐 i 곱하기 마이너스 1 이런 형태로 보면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i라고 보면 되고. 그럼 지금 몇 도입니까? 45도. 다 까먹었어? 얘는 마이너스 90도죠. 그 순간 어떻게? 그 순간 저라면 이렇게 바꿔버릴 것 같아요. 45도 들고 가려고. 이렇게 하면 얘가 마이너스 45도고 얘가 90도 되면서 더하면 45도 이렇게 되잖아. 길이는 루트 2죠. 그지? 따라서 얘네들이 곱하면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바 마이너스 1이 뭐가 나오는 거야? 2분, 루트 2분의 1 플러스 i 곱하기 루트 2가 나오는 거야. 그냥 1 플러스 i가 나오는 거지. 결국에 이 친구는 뭐예요? 오메가라고 써도 괜찮네. 정확히는 오메가가 맞네요. 오메가예요. 이해완. 오메가 거듭 제곱해가지고 256 만들어 달래. 그럼 이거 양수잖아. 몇 번 돌려버려? 8번 돌려버려. 그럼 루트 2의 8제곱이 뭐야? 2의 4제곱이잖아. 대신 몇 제곱이야 2의? 8제곱이지. 몇 번 돌리래? 16번 돌리래. 답은 16이죠. 해보면 나와요. 호준아 풀어보고 모르겠으면 꼭 질문해. 지금 우린 복소수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 사실. 여기는 호준이 그거 기말고사 범위도 아니고 사실. 근데 행렬에 오메가가 나오기도 해서 한번 풀어보는 게 좋아요. xy에 대한 연립방정식 저 친구 에헤를 접어라 하자. 일단 이건 알겠으면 좋겠는데 이건 의미가 없죠 지금. xy가 연관되어 있네? 이건 의미가 없어요. 왜? 이것 때문에 저렇게 쓴 거야 그냥. y는 x-3이잖아. 그러니까 그냥 근을 알파 베타로 잡아가세요 이런 얘기지. 이 힌트를 어떻게 준 거야? x를 가져가면 쉬울 거예요. 이렇게 준 거야 지금. 이해가요? x를 가져가세요 이렇게 준 거야. y 가져가면 복잡할걸요? 그러니까 나 애초에 복잡하게 잡아서 이쪽은 막아줄게요. x로 가세요. 친절한 거지. 그러면 y는 x-3을 대입해야겠죠? 이게 연립방정식의 기본이잖아. 1차 방정식이 있으면 대입해서 해결한다.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x-3의 제곱은 k다. 고민이 되죠? 이 k를 여기다 둘지 넘겨버릴지 고민이 되죠. 여기 두면 뭐야? 그래프 추론하겠다는 거죠. 그죠? 지민아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표현 안 하면 넘어갑니다 저는. 마이너스 9 얘가 k다. 이제 얘를 여기다 둘지 아니면 그냥 섞어버릴지 고민해보자. 밑에 읽어보면서 알파 베타가 서로 다른 두 실수래. 뭐 하자는 거야? 제한된 범위 있어? 없잖아. 그럼 판별식 쓰라는 거네 그냥. 그럼 얘를 섞어 말어. 섞자 그냥. 안 섞어도 되지? 이 친구 그려가지고 꼭지점이랑 비교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지금 문제에서 자연수 k의 최대값이라고 했네. 그냥 시간 좀 들여서 계산해주자. 여기서
그냥 실수 K의 최대값 했으면 뭐야 이거? 닥치고 어디야? 무조건 꼭지점이겠지. 아니면 말이 안 되잖아, 그치?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위아래 좀 구분하려고 정확하게 간다. 9의 제곱 마이너스 4K 마이너스 4 곱하기 9. 너 0보다 컸으면 합니다. 그러면 4K가 여기로 넘어가면 4K는 9 곱하기 9 마이너스 4보다 작아요. 이거 5니까 45를 4로 나누면 11.xx. 답은 2번이네요. 50번. 거의 비슷한 문제죠? 다음 61까지 하고 한 텀 쉬었다 하겠습니다. 어허! 활용이야. 누구? 그지? 한 변의 길이가 A인 정사각형, 한 변의 길이가 B인 정사각형. 이 B가 1이다. AF가 어디야? 아, 여기 5. 뭔 말이야? 얘가 A잖아. 얘가 B잖아. 둘이 더하면 몇이 돼? 봐봐. 5는요, 얘 더하기 얘잖아. 근데 A 플러스 B라는 건 얘 더하기 얘잖아. 얘 한 번 더 더해지지. 이제 몇이야? 5 더하기 1이다 라는 거 알 수 있죠. A, B에 대한 관계식을 하나 얻어냈어요. 물론 여러분, 이런 문제 만약에 시험에 나왔어. 여의도고도 충분히 나올 수 있죠. 연립이에요. 문제 나오면 어느 단원인지를 생각해야 돼. 무슨 말이야? 여러 가지 방정식 문제인지 부등식 문제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야. 실제로 내가 수학을 가르친다고 치면, 학문적인 수학을 가르친다고 치면 이런 얘기 안 하지. 문제 풀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부등식인지 방정식인지 파악하라는 거야. 만약에 이 문제가 부등식 문제야. 그럼 문자가 몇 개야? 무조건 하나야. 방정식이면 2개 내지는 3개까지도 잡을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지. 물론 부등식도 2, 3개 잡아도 되죠. 근데 결국엔 등식이 나오면서, 관계식이 나오면서 하나만 남을 거다라는 걸 유추할 수 있는 거잖아. 그치? 문제 하나네요. 이때 직사각형 얘 넓이가, 얘 넓이에 4분의 1, 딱 4분의 1이래죠? 아, 연립방정식이구나. 근데 1차 방정식이 나왔구나. 쉽죠. 그러면 이제 식만 얻어내면 끝나는 거야. 여기 넓이 몇이요? 넓이 몇이에요? 이거. 어려워 이거. A예요, A. 정사각형 EBCI, 직사각형 얘의 넓이가 정사각형 EFGH. 여기네. B제곱 4A는 B제곱. 와, 너무 쉽다. 6인가요 답이? 4 아니야? B제곱은 A가 6-B, 너가 24-4B, B제곱 플러스 4B 마이너스 24는요. 뭐야? 무리수야? 마이너스 2니까 플러스겠네요. 길이잖아. 24, 28, 2루트 7 이렇게 나오네요. 답은 3번이네요. 빨리 끝났네? 하나만 더 하자. 상자에 마스크를 담당하는 7시 남은 마스크가 15개. 의자 문제죠? 헷갈리냐? 의자, 모자 헷갈리네. 그 있잖아, 의자에만 이렇게 몇 명씩 남기면 이게 하나. 그러면 마스크 수 학생수 느낌이죠? X고요. 다음 상자수 Y다. 한 상자에 7개씩 담았어. 몇 개야 그러면? 7Y개죠?
마스크가 15개 남는다. 그럼 15 더하면 이게 총 마스크의 개수다 이거죠. 그럼 이런 상황에서 보통 문자 뭘 살려간다? 뭘 살려간다? Y를 살려가게 되죠. X를 살리면 무슨 일이 발생해? 제한이 걸리잖아, 제한이. 얘가 20일 수 있어? 그럴 수 없단 말이야, 그치? 이럴 때는 Y가 살겠구나. 그럼 불편하신 분들은 얘를 X로 잡으셨어도 괜찮아요. Y에 대한 식이 좀 불편하시면. 전 이렇게 쓰는 게 습관이 됐어요. 어쩔 거야? 9개씩 담았어. 그러면 9Y. 마지막 상자의 마스크는 3개 초과 7개 미만이 된다. 그럼 몇 개는 가득 담았어? 9Y 마이너스 이렇게 가득 담았지. 9 곱하기 Y 마이너스 이렇게 담았어. 그다음 플러스 3 초과 플러스 7 미만이다. 뭐가? 마스크의 개수가. 그럼 얘가 뭐야? 7Y 플러스 15다. 이렇게 되는 거네. 빠르게 계산할게. 요것 따로 하는 거잖아. 근데 9Y 보여? 그럼 가운데 뭐해? 2Y 써버려. 이렇게 넘긴 거야. 그럼 여기서는 마이너스 6이잖아. 15니까 이쪽에 21이 이렇게 넣으면 되는 거야. 반대로 갈 거 아니야. 얘는 마이너스 2니까 17이 되겠다. Y는 몇 이상? 9 이상 10이야. 이렇게 되네. 그럼 Y가 9일 때와 10일 때 X는 뭐가 되죠? 여러분 보여요? X는 Y에 대한 증가함수. 무슨 말이냐? X 플러스 Y는 7Y 플러스 15 플러스 Y잖아. 8Y 플러스 15잖아. Y 값이 커질수록 그 값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는 거지. 그 Y에 몇 대입해야 돼? 10 대입해야겠네. 답은 95 이렇게 되겠다. 쉬겠습니다. 30분에 시작할게요. 일단 첫 번째 입체는 안 나와요. 나오는 입체는 뭐밖에 없어? 우리가 배웠던 다각기둥, 원뿔, 원기둥, 다각뿔. 끝이야 그게. 지금 안 나와. 양옆에 스크린 하단조를 읽어보시면, 난독증이 아닌 이상 읽어보시면은 결국에는 이 밑에 있는 등변사다리꼴에 대한 문제예요. 이거는 등변사다리꼴을 이렇게 그려서 옆에다 그리고 시작해야 돼. 여기부터 A, B, C, D. 사실 계열받죠 여러분? 이거 안 열받아? 이거 열받아야 돼. 안 열받아? A, B, C, D여야 돼 원래. 그렇지? 약속해놨는데 이거 네 이상하게 한 거야. A, C 얘들이 같은 등변 사다리꼴이고 CD의 길이가 20. BAC, BAC 내리면 얘가 120도니까 여기 몇 도래? 30도다 이거. 특수삼각형이 나왔네요. 뭐야? 선분 AB의 길이는 AC의 길이의 4배보다 크지 않다. 어디 잡을래? 미지수로? 뭘 봐야 돼? 문제를 봐야지. D 이렇게 잡겠대. 여기 몇이야? 여기 D죠? 그럼 얘랑 더해서 몇이야? 20-D죠? 그럼 이 친구는 10-2분의 D죠? 그 순간 이 친구를 EX 이렇게 잡아도 괜찮아요. 뭔지 알겠죠? 2분의가 꼴배기 싫잖아, 그치? 그러면 EX로 잡아서 나중에 치환하시면 되겠습니다. 전 이렇게 갈게요. 그러면 넓이 얘기 나왔니? 나왔네요. 그럼 이 친구한테 뭐 곱해라? 루트 3을 곱해라 이거네. 사실 이거 2분의 나오니까 그냥 앞으로 빼놓는 것도 센스예요. 사실 이렇게 쓰는 게 훨씬 편한 거예요. 이렇게. 넓이 20 D 플러스 20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높이 루트 3 2분의 뺄게요 그냥 20 마이너스 D 이렇게 되죠.
합차 공식이 나오려나 봐요. 그럼 얘가 75 루트 3 이하입니다. 없어지고요. 얘는 마이너스 d제곱 플러스 400이군요. 너가 4 곱하면 300 이하래요. 따라서 d제곱은 100 이상이 되네요. d는 10 이상이군요. 맞죠? 다음 여기 길이 몇이었죠? CD가 20이고 길이 안 나왔네? 뭐야? 그럼 최대는 어떻게 구하자는 거야? 이거 안 썼지? AB의 길이 D는 AC 20 20이 아닌데 여기 얘 곱하기 2죠? 20 마이너스 D 너의 4배보다 크지 않다. 그 말은 작거나 같습니다. 이 얘기네. 그러면 마이너스 4D니까 넘어가면 5D는 80이야. 따라서 D는 16이야. 답은 26이네요. 읽어보면 답이 나온다. 74번은 간단하게 그냥 등변사들이 걸로 변형된 문제예요. 오호. 자, 솔직하게 대답해 주세요. 솔직하게 대답해 주세요. 푼 사람, 손. 오케이, 간다. 해봐. 이렇게 풀었다. 손. 답이 맞죠? 이렇게 풀었다. 없어? 치킨 사주려고 했는데. 아쉽다. 잘 봐. 이 문제 한 20분 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우리 프린트나 학교 프린트나 이런 데 이 문제가 있으면 제 빠른 풀이를 그냥 외우시면 되고요. 그렇지 않다면 이 문제를 푸는 저를 좀 배우세요. 알겠죠? 잘 봐요. 공부는 이렇게 하는 거다. 잘 봐. 일단 fx란 친구가 특징이 뭐야? 대답을 해봐. 아무거나 상관없어. 틀려도 돼. 특징이 뭐야? 저 fx식. 식의 특징이 뭐야? 인수분해 된다. 되면 해봐야지. 그치? 인수분해가 돼요. 다음, 이 좌변 fx의 절대값 써져 있죠. 절대값 안에 몇 차야? 2차네? 그럼 뭐 해야 돼? 범위 나눠야지. 범위 나눠야 돼. 그럼 이 친구를 그냥 gx라고 잡을게. 자, 선생님이 잡으면 이해되는데 니는 죽었다 깨나도 안 잡죠, 저거를. 그렇잖아. 여러분 어떻게 써? 케이스를 나눠요, 이렇게. 쓰는 형태가 다르면 생각하는 흐름이 달라져. 얘는 f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작다. 이렇게 아예 그냥 문제 자체 케이스를 나누려고 해요, 이렇게.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gx는 f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어떻고 작을 때는 어떻다. 이렇게 가져갈 수도 있는 거야. 0보다 크거나 같아. 그럼 얘는 그냥 나오지. 맞아요. 그럼 마이너스 3분의 2fx죠? 되었습니까? 얘는요?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죠? 그럼 마이너스 3분의 4fx가 돼버려요. 납득.
이제 잘 봐. 그래프를 그릴 거야. 근데 결국 여러분 이 gx라는 친구는 변하지 않는 게 뭐냐면 인수가 변하지 않아요. 결국에 이 친구를 그대로 끌고 오지.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 4가 있고 여기 2가 있어서 원래 fx가 어떻게 생겼니? 원래 fx가 이런 형태로 생겼죠. 이런 형태로 생겼잖아. 납득. 대답 좀 해봐. 맞아. 오케이. 그러면 여기다가 지금 개수를 뭘 곱했어? 음수를 곱했지. 그럼 뭐가 달라져? 볼록성이 반대가 될 거야 일단. 그러니까 마이너스 fx 하면 이런 식으로 생겼을 거라는 거지. 이해돼요? 대답 좀 해봐. 뭐 한 번 할 때마다 물어봐야 돼. 대답을 해야 쌤이 막힐 때 내가 눈치를 채지 얘들아. 알겠지? 자, 근데 이 상태에서 마이너스 1을 곱한 게 아니라 마이너스 3분의 2와 마이너스 3분의 4를 곱했어. 절대값이 1을 기준으로 하나는 큰 걸 곱했고 하나는 작은 걸 곱한 거야. 여러분 절대값을 3분의 4를 곱하면 그래프의 폭이 넓어져요? 좁아져요? 넓어져요? 좁아져요? 예를 들어 2를 곱해봐. 그럼 폭이 넓어져? 좁아져? 좁아지겠지. 그치? 2분의 1을 곱하면 폭이 넓어질 거 아니야. 이해되지? 근데 변하지 않는 사실이 뭐야? 너와 너는 무조건 지나야 된다는 거야. 그럼 얘들아, 얘가 마이너스 fx였잖아. 맞지? 근데 fx가 얘는 지금 애시당초 0보다 작았던 상태야. 그럼 이 그래프지.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3분의 4를 곱했잖아. 그럼 얘보다 어떻게 될까? 폭이 더 좁아지겠지. 근데 여길 지나야 된다는 거야. 그치? 그럼 이 친구가 조금 더 올라간다는 뜻이겠죠. 그치? 얼만큼? 이 친구 원래 꼭지점이 마이너스 1, 몇이야? 마이너스 1, 어려운 거 물어봤다. 마이너스 9죠. 그럼 여기가 몇인 거야? 9인 거지. 그럼 얘는 몇이 됐을까? 9 곱하기 3분의 4가 됐을 거야. 문제와 상관없겠지만. 그런 형태로 얘가 조금 더 올라간다. 이해됐어요? 다음, 이 친구는요. 애시당초 fx가 0보다 크거나 같았던 여기를 말하고 있죠. 여기에 마이너스 3분의 2를 곱했으니 얘는 조금 더 폭이 넓어졌을 거야. 따라서 여기였다면 조금 더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왔겠죠. 그래서 얘는 이런 형태로 생겼을 거야. 이런 형태로. 이해되세요? 이게 gx의 그래프가 되는 거예요. 납득됩니까? 네. 그러면 끝까지 잘 들어야 돼. 지금 여길 다 온전히 이해해야 이따 빠른 풀이가 바로 이해될 수 있어. 이 친구 y는 얘는 1차 이하죠. 1차 이하지. 그럼 얘는 그래프의 모양이 뭐야? 직선의 모양을 띠겠지. 그럼 직선의 모양을 띠는 친구들은 항상 뭘 찾아야 돼? 기울기가 일정한가? 혹은 항상 지나는 점이 있는가를 따져야지. 있어 없어? 있잖아. 몇 콤마면? 2,0을 무조건 지나잖아. 그게 여기 딱 달려있지 지금. 이렇게. 그래놓고 기울기가 뭐래? 무슨 수래? 마지막 줄? 양수래. 그럼 이런 형태의 그래프를 가져가겠다는 거지. 됐어. 근데 여기서 얘가 더 크거나 같대요. 그럼 어디를 원하고 있는 거야? 여기서부터 얘까지를 원하고 있는 거지. 그럼 느껴져? 얘만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야. 이해하겠어? 그리고 m값이 증가하면 x가 2 이하, 여기 등호가 붙어 있으니까 얘도 등호를 붙여야 되겠지. 2 이하, 알파 안 썼지. 알파 이상 이렇게 써볼게. 그럼 얘들아, m이 증가하면 알파는 어떻게 되죠? 증가해요, 감소해요? 감소하겠죠. 왼쪽으로 갈 거 아니니. 이해 가겠어요? 그러면 범위 내의 정수의 개수는 어떻게 될까? 많아지겠죠. 이해되니? 이런 느낌이야. 감소함수를 2번 거쳐서 넘겨 짚어보면 증가 형태다 이거지. m값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정수의 개수는 많아지더라 이 얘기야. 납득되세요?
피지컬 뇌로 누르지 말고 그 공식화해야 돼. 개념화를 하란 말이야. 이렇게. 자, 그럼 얘들아,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랑 저랑 차이가 갈리는 건데, 저는 여기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요, 아니 어차피 고1 아니야. 이 증가하는 정도가 해봐야 2차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해요. 저는. 증가하는 정도라는 게 무슨 말이야? 예를 들면 m값이 1만큼 증가해. 그러면 정수의 개수가 몇 개 증가하느냐? 이 차이가 어느 정도의 규칙을 갖지 않겠냐는 거야. 그렇지 않겠어요? 왜? 봐봐. 이거 눈치챘나 모르겠는데 결국 이 새끼는 문제와 관련이 없죠. 결국 얘 하나랑 싸우는 거 아닙니까? 결국 이 문제는 이차 함수와 직선 하나 가지고 싸우는 거야. 맞지?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증가한다는 건 잘 봐. 결국에 마이너스 3분의 그냥 분석이다 얘들아. 문제풀이가 아니라 마이너스 3분의 2 fx와 m 곱하기 x 마이너스 2의 연립된 방정식을 풀겠다는 거거든요. 지금. 맞지? 근데 이 fx가 뭐예요? x 플러스 4 곱하기 x 마이너스 2 아니냐는 거야. 근데 얘들아, 니네 지금 2에 관심이 있어? 우리의 관심은 여기 있는 거 아니야? 그럼 얘를 이렇게 때릴 수 있지. 여기까지 됐어? 오케이. 자, 우리가 원하는 게 뭐야? 정수 x의 개수가 10이 되도록 바라는 거야. 몇부터 세는 거야? 2부터 세는 거지? 간다. 그럼 x가 2부터 몇 가지 들어와야 10개가 되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럼 여기 안에 정수 개수 몇 개야? 2 마이너스 k 플러스 1 양쪽 다 등호면 플러스 1 얘가 몇이길 바래? 10이길 바란다. k가 몇이야? 마이너스 난 마이너스 7까지 가져오길 바라는구나. 이런 얘기가 되는 거지. 여기까지 어렵지 않죠? 그러면 이 교점의 x좌표 너가 뭐와 뭐 사이에 있어 달라는 거야? 마이너스 7과 마이너스 8 사이에 있어 달라는 거야. 그럼 여기서 x값을 조사하면 되겠네. 결국에는. 그럼 x가 뭐야? 마이너스 이거 곱하면 2분의 3m 마이너스 4 이렇게 되죠. 마이너스 2분의 3m 마이너스 4 너가 마8 마7 사이에 있어 달라 이거지. 맞아. 교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7이 딱 되면 돼 안 돼? 되지. 왜? 얘가 등호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야. 너네 하나라도 놓치면 내가 빠른 풀이 할 때 이해 안 간다. 잘 봐라. 등호를 가지고 있으니까 딱 마이너스 7을 포함하는 순간 얘를 가져가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여기에 등호가 싹 들어가지. 그럼 여긴 죽었다 깨어나도 안 들어가겠지. 이해됩니까? 그럼 m의 범위가 나오지. 근데 쌤이 좋아하는 거 있지. 부등식은 항상 어떻게 풀면 좋다? 방정식으로 풀면 좋다는 거 아니니? 그럼 결국에 m의 최소값을 구하랬지. 그건 무조건 어디만 보면 돼? 방향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뭘 포함한대? 등호를 포함하는 데 보면 되는 거잖아. 여긴 최대도 최소도 못 가지는 곳이야. 그러니까 무조건 여기 아니니. 그러니까 이 문제의 답은 뭐야? 마이너스 2분의 3 m 마이너스 4 는 마이너스 7. 얘가 답인 거지. 서술형에서 이렇게 풀면 안 되겠지? 서술형은 이 부등식의 해를 끝까지 구해주면 되는 거야. 근데 객관식이면 이렇게 풀면 되지 않냐 이거야. 납득 됐어 여기까지? 진짜야. 자 이제 간다. 잘 봐. 이 풀이가 머릿속에 있어야 돼 지금. 간다. 자 결국은 있잖아. 잘 봐. 이 문제가 만약에 변형된다고 생각하면 이 친구가 플러스고 마이너스일 때 너의 부호가 똑같이 마이너스일 때가 있을 것이고
풀마가 될 수도 있을 거야. 예를 들면 얘가 이런 형태로 붙어버리는 거지. 2분의 3. 그러면 이런 형태로 문제가 바뀌지. 얘는 아예 다른 문제가 돼버리겠지. 이해되죠? 근데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몇 분의 이렇게 나오면 이 친구는 이런 형태를 유지하겠죠. 그럼 결국에는 꼬다리가 필요가 없는 거 아니야. 그지? 그럼 내가 필요한 부분만 가져오면 되잖아. 간다. 이게 기억이 나야 돼. 잘 봐. 그럼 결국에 얘들아 봐봐. 문제에서 m의 뭘 구하래? 범위를 구하래? 최뭐 값을 구하래지. 그럼 결국에는 이 x좌표, 교점의 x좌표가 뭐와 뭐 사이일 텐데 한쪽에만 등호가 들어가잖아. 거기만 조지라는 거 아니겠어? 결국에는 이 문제? 그럼 뭘 봐야 돼? 요것만 보는 거야. 그럼 한다. 기울기가 늘어갔어. 그러면 x좌표가 정수를 탁 찍는 순간 얘를 포함하게 되지. 여기를 원하는 거지 지금. 그러면 잘 봐야 돼. 잘 봐. 2부터 마이너스 7까지 가져가야 10개잖아. 맞지? 그러면 m 값은 뭘 바라는 거야? 뭘 바라고 있어? m 값이 뭐였으면 좋겠대? 마이너스 7, 너를 지날 때 그곳이었으면 좋겠다는 거잖아. 결국에 문제의 답이 거기서 나오는 거 아니냐고. 이해해? 못하는 사람? 못하겠다. 이해가 안 된다. 다 됐어? 대답해봐. 도와줘. 나도 성대결절 오게 만들지 마. 자, 간다. 대수적인 상황으로 여러분들을 이해시켜 볼게. 쌤은 지금 보여드릴 이 대수가 머릿속에서 진행이 돼서 빠른 풀이를 하는 거야. 봐봐. 그럼 결국에는 얘가 요쪽인 곳만 쓰겠다는 거지. 그럼 양수 쪽을 쓰겠다는 거지. 잘 봐. 마이너스 3분의 2 fx를 쓰겠다는 거지. 얘와 m 곱하기 x-1을 연립하겠다는 거지. 근데 x-1는 내가 원하는 게 아니지. 그럼 마이너스 3분의 2 곱하기 x 플러스 4가 뭐야? m이라는 거지. 됐어? 내가 원하는 포인트가 어디야? 마이너스 7 아니야? 그럼 마이너스 7 넣으면 이거 마이너스 3이지. 답 2죠. 이거 이해돼? 이해되겠어? 교점 포인트 원하는 x값이 마이너스 7이잖아. 만약에 등호가 여기 없었어. 그럼 뭘 물어봤을까? 대값을 물었을 거야. 그러면 얘는 등호가 없으니까 그 다음 포인트를 원하는구나. 그럼 마이너스 8, 답은 3분의 8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하겠니? 자, 간다. 잘 봐라. 그럼 이제 이 풀이가 가능해. 간다. 2부터지. 어디까지 가달래? 마이너스 7까지 가달래? 2 플러스 7이 9네. 그러니까 마이너스 7까지네. 이것도 이렇게 되니?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거야. 그럼 마이너스 7과 얘 2랑 마이너스 4가 근이지. 마이너스 4 사이에 몇 만큼 차이 나지? 3만큼 차이 나나? 곱하기 3분의 2, 2. 이게 답인 거야 그러면. 결국 얘들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식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얘들아 x가 마이너스 4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1만큼 멀어지려면 m은 3분의 2만큼 변하게 된다 이 얘기야. 이렇게 쓰면 헷갈릴까 봐 안 쓰는 건데 너네 b는 마이너스 3분의 2요 이 얘기야 결국에. 너가 1만큼 변할 거면 너는 3분의 2만큼 변해라 이거야. 그럼 결국엔 이런 얘기가 되지. 거꾸로 이야기하면
기울기가 1이야? 여기가 마이너스 4지? 그럼 너 몇이야? 마이너스 5다 이거야. 3분의 4면 미안, 기울기가 3분의 2면 미안해, 마이너스 5다 이거야. 3분의 4면 마이너스 6이다 이거야. 그렇게 한 번 더 가서 답이 2가 되는 거야. 이렇게 이해되겠니? 기하적으로 보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대수적으로 뭐가? 이 식이 기하적으로는 저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됐어요? 됐나요? 자, 간다. 암산 때린다. 여기 봐, 여기 봐. 칠판 봐, 칠판 봐. x 플러스 5 곱하기 x 마이너스 3이지. 이거 보여? 부호 바꿔 안 바꿔? 이 친구가 플러스 마이너스 되면서 부호가 플러스 마이너스가 나와? 한쪽으로 쏠리지. 그럼 난 하나만 가져가겠지. 그럼 봐봐. 얘가 x 플러스 5 곱하기 x 마이너스 3이잖아. 머릿속에 이 정도는 그릴 수 있잖아. 자, 얘가 x 플러스 5로 변형돼서 나올 수도 당연히 있는 거야. 근데 만약에 그래프가 지금 이렇게 생긴 형태겠죠, 대충? 그럼 여길 지나면 기울기는 보통 음수가 나오겠죠, 이제. 이렇게 가면서 문제를 해결하게 될 거야. 근데 지금은 3,0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뭐야? 양수죠. 이렇게 가겠다는 거지. 간다. 그럼 여기면 fx가 0보다 어떨 때야? 크거나 같을 때지. 애시당초 요렇게 돼 있던 친구잖아. 그럼 개수가 몇이야?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이해되겠어? 얘 곱하기 x 플러스 몇? 5는 m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정수 x 몇 개? 10개. 뭐 체크? 등호 체크. 다음이 아니라 딱 그 포인트라는 거네. 마이너스 3부터 몇 가지 가야 돼? 마이너스 6까지 가야 되지. 몇 차이나? 답은 이거야. 이해돼요? 이런 게 이제 추론력인 거야. 이제 어나더 레벨들은 이 머릿속으로 되는 거야. 왜? 평소에 했거든. 평소에 했으니까 시험에서 이런 풀이가 나올 수 있는 거지. 이걸 하라는 거야, 평소에. 그래서 한 문제를 풀 때도 이렇게 비틀어 보고 이렇게 비틀어 보라는 거야. 좋은 문제들은. 이렇게 보면 저런 풀이가 나오고 이렇게 보면 저런 풀이가 나오고. 아, 다양한 풀이가 있네? 난 이 풀이가 좋아가 아니라 다 익혀야지. 이쪽 다. 그러다가 한쪽 웨이가 나오면 그 문제 풀 수 있는 거야. 근데 내가 좋아하는 방법이 이거야. 근데 이걸로 못 풀어? 그럼 못 푸는 거잖아, 실제로. 아니면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넘어갑니다. 솔직히 말해봐. 듣고도 완벽한 논리가 파괴가 안 되지. 그렇지 않아? 맞는 말인 건 같아. 맞는 말인 건 같은데 이 풀이에 이 밑에 그 빙하가 안 보이잖아, 잘. 여러분들은. 뭔가 이것만 쑥 빼가고 싶지. 이게 있어야 이게 있는 거야. 이게 시험이지. 연습이야, 연습. 이게 있어야 이게 있을 수 있어. 답 95. 배고파. 실수 x에 대한 부등식 저 친구가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흔들어 고른 것은, 딱 보니까 쌤은 첫 번째로 이런 생각이 나와요. a는 풀마? 3이면 좀 독특하다. 그러겠지. 이런 생각 드니? 3이면 얘랑 공통인수를 가지는 형태가 돼버리잖아. 그치? 또 물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그치? 기억? a가 3이래. 그럼 직접 해보는 거지. 그죠?
아니죠, 여러분. 연습이잖아. 우리 훈련할 땐 어떻게 해야 돼? 기억, 니은, 디귿을 보지 않고 얘로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는지부터 파악을 하는 거야. 당연한 거겠지? 그러면 딱 보아하니 얘를 넘기면 대수적으로 무언가 안 나올 것 같죠? 그러니까 기하적으로 살펴야겠네. 그럼 어떤 얘기가 돼? 아, 2차 함수의 모양은 정해져 있네. 이런 친구다. 근데 지금 기억, 니은, 디귿에서 보니까 A 값을 정해놓고 K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잖아. 뭔 말인지 알겠지? 이해돼요? 돼? 안 돼? A 값을 정해놓고 K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다잖아. A는 뭐에 관련한 이야기야? 지나는 점. K는 기울기잖아. 그러니까 이런 얘기지 이제. A, 0인데 여기가 3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3이잖아? 예를 들어 여길 지나는 상황에는 어떨까? 여길 지날 때는 어떨까?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지금. 그럼 이 문제에서 중요하게 작용하는 게 뭐야? 이차함수와 직선의 위치관계. 당연한 거죠. 그치? 예를 들어 요 바뀌면은 뭐가 중요해지는 거야? 접할 때의 기울기. 이런 게 중요해질 수밖에 없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 보여 이제. 딱 기억. A가 3이야. 딱 2차 함수 위에 점을 지난대지. 그럼 중요한 게 뭐야? 접선의 기울기겠네. 그지? 이때만 딱 이렇게 될 때만 몇 개의 교점을 가져? 하나의 교점을 가져. 얘만 아니면 2개야. 이해되겠어? 여러분 이것도 2개라는 게 이해되겠어? 쌤이 이게 이해되니? 라고 할 때 그래프를 살피면 안 돼. 머릿속에 대수가 돌아가야 돼. 이 위에 한 점을 지났다는 것은 절대 2차 함수와 직선이 만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야. 그러면 접하거나 서로 다른 2점이잖아. 접하는 거 여기 있으니까 나머지는 다 서로 다른 2점이지. 그러니까 네 맞아요. 맹신해야지. 배운 거에 의하면 그렇다 이거야. 그것이 이 식으로 보자면 이런 얘기지. 얘가 3이야. 그럼 넘겨봐. x-3 곱하기 x 플러스 3 마이너스 2k 곱하기 x 마이너스 3 이렇게 되지. 그럼 이게 x-3으로 묶이잖아. x 플러스 3 마이너스 2k 이렇게 되죠. 선생님이 방금 기하적으로 이야기했던 게 여기선 이 얘기지. 너가 몇이 되면 마이너스 3이 되면 중근인데 마이너스 3이 아니면 얘는 어차피 뭐니까 K 뭐야? 실수잖아. 실근이니까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 얘기야. 여러 가지로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야. 아무튼 자 부등식의 해는 여기다 라고 이야기하네요. 딱 봐도 틀렸지. 딱 봐도 틀리지 않았어? 얘들아 쌤 가져온 거 몇 차야? 2차가 이런 글을 어떻게 가지니? 말이 안 되잖아. 이건 1차잖아. 뭔 말해? 이해 가지? 근의 형태 자체가 틀려 먹었다는 거야 지금. 해볼게. 이 부등식에는 뭐가 나올까? 얘가 0보다 작거나 같다잖아. 기하적으로 보면 이 직선이 더 위에 있어야 한다는 거잖아. 그러면 요렇게 되든 뭐와 뭐 사이, 뭐와 뭐 이내 이렇게 나와야 하거든요. 그리고 한쪽 경계는 뭐가 돼야 돼? 3이 되어야 돼요. 근데 3이랑 경계가 보이지 않으니까 닥치고 틀린 말이에요. 저는 무조건 틀린 말이지. 이해했어요? 그럼 이제 이런 것도 생각해야지. 그럼 이 점이 여기 안에 있으면 어떡할까? 그럼 이 안에서는 기울기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아까처럼 뭐 이내 라는 해밖에 가질 수가 없는 거야. 그럼 여기 있으면요. 이렇게 되면 해가 뭐예요? 없다. 이렇게 되는 순간 또 비슷한 해를 가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 그지? 이게 대수적으로 보면 무슨 얘기야? x제곱 앞에 개수가 플러스인 상태에서
뭐보다 작거나 같다면 항상 이런 형태의 근을 갖는다. 이 얘기를 기하적으로 하고 있는 거야. 납득. 니은 A가 5일 때 밖으로 나갔죠? 부등식 A가 존재하지 않도록 잘 봐. 않도록 이래 봐봐. 얘 경계지. 얘보다 기울기가 어땠으면 좋겠다? 어땠으면 좋겠다? 컸으면 좋겠다는 거 아니야. 맞아? 근데 얘들아, 얘가 기울기가 한없이 커질 수 있어? 못 되지. 얘랑 접하는 순간도 있을 거 아니야, 이 친구. 그럼 뭐보다 크거나 같고 뭐보다 작거나 같다지? 그럼 정수 x 존재하겠네, 그치? 유한하게. 이걸 발견하지 못하면 정수 x가 야 뭐보다 크거나 같으면 다 되겠는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기하적으로 확신이 안 들면 어디로 가야 돼? 대수로 넘어가셔야 돼. 대수로. 전 대수로 풀게요. 한번. 그러면 대수식도 한번 써봐. 실제 풀이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풀면 안 돼. 그치? 저 그냥 분석하는 거니까 왔다 갔다 푸는 거야. 머릿속에서 다 되니까. 2kx 플러스 여기가 이번엔 5잖아. 쌤 이것도 5 안 넣고 싶어요. 그냥 A 가져가고 싶어요. 원래는 그냥 5 넣고 가볼게요. 10k 마이너스 9죠. 이렇게. 그럼 뭐 쓰자는 거야? 판별식 쓰자는 거네. 판별식. k제곱 마이너스 10k 플러스 9. 그럼 무슨 얘기 들어? 아, 항상 성립하지 않는 2차 부등식 그거구나. 그러면 원래는 반대로 가야 되는 거죠. 이게 모든 실수다라고. 그지? 판별식 0보다 작아야 한다. 이거야. k는 1초가 9미만 몇 개? 7개. 맞네요. 이 생각도 들죠? 아, 기억 틀렸으니까 니는 웬만하면 맞다고 했지. 이런 생각도 들죠. 다음 디귿. A가 여기일 때래요. 그러면 여기거나 아니면 요 사이에 있다. 케이스를 나눌 준비를 해주셔야겠죠. 모든 실수 K에 대하여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정수 X의 값은 항상 존재한다. 맞는 말이죠. 얘네만 보면 돼요. 얘네만. 잘 봐.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얘네들은 클리어인 거 딱 보여? 무조건 3을 가져가야 하잖아, 얘는. 그럼 문제가 되는 애들은 이제 마이너스 3과 3 사이에 있는 친구들이 문제인 거야. 맞지? 그럼 봐봐. 여기서 줄타기를 해봐. 기울기가 이렇게. 그럼 어때? 둘 중에 하나 무조건 가져가는 거 안 보여? 기울기가 양수면 얘 가져가. 음수면 얘 가져가. 0이면 둘 다 가져가. 맞는 말이다. 기하적으로 이렇게 끝내면 되는 거야. 오케이. 호준아? 집중력이 저하되나? (97) 아, 이거 참 당황스럽구만. 당황스러워. 무슨 말인지 알겠어? 모르겠어? 당황스럽네. 당황스러워. 갑니다. 최고차의 개수가 2인 2차 함수 fx와 개수가 마이너스 1인 2차 함수 g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fx가 y는 x와 원점이 아닌 서로 다른 두 점 PQ에서 만난다. 자, 기하적으로 본다면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fx란 친구가 아래로 볼록이라는 건 알지만 꼭 시점이 어딘지 모르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축을 그리지 않는 것이 편하겠죠. 기하적으로 본다고 가정하면 마이너스를 그어놓고 이런 형태로 2차 함수 fx를 그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뭔 말해? 나중에 대참사 내지 말고. 그 다음 이거 PQ라고 하겠다. 근데 문제에서 뭐래 얘들아? 두 점 중에 어디가 PQ인지 말 안 했지? 맞지? 그럼 두 가지 중 하나냐. 뒤에서 결정을 한다거나 아니면 상관이 없다거나. 그지? 근데 결정하지 않으면 여러분 PQ 어디를 보통 PQ로 잡죠? P를 어디로 잡아요?
보통 왼쪽으로 잡습니다. 오른쪽으로 잡을 때는 언제죠? 얘가 음수일 때예요. 축이 여길 통과하면 얘를 P로 많이 잡아요. 근데 그걸 제외하면 여길 P로 많이 잡습니다. 자, Y는 GX의 그래프가 Y는 X와 한 점 P에서만 만난다. 여기서 뭐 한대? 뭐 한대? 뭐 한대? P에서? 얘들아, 2차 함수가 직선이랑 한 점에서 만난대. 저기서 뭐 한대? 접한대, 접한대. 근데 이 친구보다 조금 더 폭이 넓죠. 위로 볼록한 상태로. 그러면 이런 형태로 그래프가 이어진다는 거죠. 자, 아직까지도 의문인 게 있지 뭐. 둘의 대소가 누가 누군지 모르잖아, 그렇지? 조건 다 여기 나오죠. 싸가지 없는 거 보여? 먼저 말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P의 X좌표는 Q보다 작다. 그럼 이거 유추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Y좌표가 이 사이는 없나 보다. 고급 스킬이에요, 사실. 모의고사에서 쓸 수 있는 고급 스킬. 여기 사이에 있었으면 얘를 P로 많이 쓴다. 얘를 P로 줬다는 건 축이 바깥쪽에 있을 확률이 매우 높다 라는 것도 스킬입니다. 그냥 듣기만 해. 쓰려고 하지 말고. 이때 선분 OP와 PQ의 길이가 같습니다. 중점입니다. O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된 거네요. 그래프 추론이죠. 이때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으니까 슉슉 내려서 알파? 베타 쓸 거야? 2알파 이렇게 쓸 수 있겠네. 그럼 이런 생각도 들어야죠. 얘는 알파 콤마 알파고요. 얘는 2알파 콤마 2알파니까 충분히 대입도 한번 고려해 볼 만하다는 거죠. 근데 그것보다 식작성이 가능하다는 게 이 문제의 키포인트죠. fx는 x다의 근이 뭐예요? 근이 뭐죠? 얘의 근이 뭐예요? 알파와 2알파잖아. 제발 차함수 얘 마이너스 x는 x 마이너스 알파와 x 마이너스 2알파의 근으로 받는다. 최고차함계수 몇이죠? 2. 1차 빼도 2. 그럼 자동으로 gx 마이너스 x도 생각해 볼 만하죠. 이렇게. 최고차함계수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 이렇게 되네. 자, 그랬더니 fx 플러스 gx를 쓰네요. 아, 알파라는 미정계수만 포함하고 있구나. 이런 얘기네. 두 개 뭐 할까? 더 할게요. fx 플러스 gx는 보이죠? x 마이너스 알파 곱하기 2x 마이너스 4알파 마이너스 x 플러스 알파 플러스 2x 이거네요. 됐죠? 그럼 이거 x 마이너스 뭐야? 3알파네. 계산합니다. x제곱 마이너스 4알파죠? 그럼 플러스 2 마이너스 4알파 x 이거 썼어요. 그럼 플러스 3알파 제곱이 되네요. 너가 0보다 크거나 같다가 해가 모든 실수다. 알파에 대한 부등식을 유도하겠다. 이거네. 판별식, 반판별식 써도 되겠지. 2알파 마이너스 1에 제곱 마이너스 3알파 제곱. 너가 0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최고차함계수 확인해 주시고요. 알파 제곱 마이너스 4알파 플러스 1에 0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이 얘기네. 문제에서 전피의 x좌표 알파의 최대값을 구하래요. 근 중 더 큰 값 2 플러스 루트 3이 답이 되겠네. 이해해요. 이런 문제를 잘 풀 줄 알아야 돼. 이런 걸 잘 풀면 미적분이 쉬워요. 나중에. 근데 이게 여러분 그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보통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해설을 해드릴 때는 제가 최대한 근본에서부터 시작하려고 하지만 어느 정도는 이 문제를 기하적으로 풀어야 하는지 대수적으로 풀어야 하는지 여러분들한테 가이드를 제공해요. 뭔 말해?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를 처음 만나잖아. 그럼 그거부터 결정해야 되는 거거든 사실. 내가 얘를 대수적으로 볼지 기하적으로 볼지 결정해야 돼. 그럼 이 상황에서 가장 좋은 선구안은 누구야? 가장 좋은 선구안을 가진 친구가 누굴까? 둘 다 동시에 푸는 애야. 둘 다 동시에. 그 경험이 많은 애들. 그래야 중간쯤 어디선가는 선구안이 좋은 애들이 먼저 한쪽을 파는 거야. 아, 이 문제는 이쪽이구나 하고. 이 선구안을 기르려면 많이 풀어야 돼. 어떻게? 한 문제를 이렇게도 이렇게도 풀어보는 거야. 어쩔 땐 이게 좋고 어쩔 땐 이게 좋고. 대표적으로는 뭐야? 교점의 x좌표를 구하고 싶어요? 대수적인 풀이가 좋아요. 근데 그냥 위치 관계를 따지고 싶어요? 그럼 기하가 좋아요. 대표적으로 이런 얘기가 있지. 이해가요? 미정계수를 포함한 친구들 가지고 위치 관계가 뭐뭐 나올 수 있지? 하면 직접 그려서 생각해보고. 근데 그 값이 정확히 궁금하다? 경계가 궁금하다? 그럼 대수적으로 판별식을 때려보고. 이런 이야기. 방법은 알지만 어렵죠. 다음 103. 쉬는 시간에 공부하세요. 알겠죠? 이번 쉬는 시간에 꼭 공부하세요. 말했어? 해가 여기다. 별표 치세요. 왜냐? 작년부터 올해까지 수능이나 고3 모의고사에 이런 류의 문제가 상당히 많이 나와요. 이쪽 약간 트렌드니까 잘 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한번 언급한 적이 있어요. 풀어볼게요. 자, 이 문제 사실은 집합 문제입니다. 집합으로 나왔던 문제인데 변형된 거예요. 갑니다. 무슨 생각이 드니? 참여하면 승리자고 닥치고 그냥 애들한테 따라가면 패배자야 얘들아. 무슨 생각이 들어? 난 대답하는 애 위주로 공부하는 거야. 학습하는 거야. 가르치는 거고. 아무 생각 안 들어? 쟤를 보면 무슨 생각이 들어? 첫 번째, 크거나 같고 작거나 같다 나오는 거 아니야. 뭐보다 크거나 같고 뭐보다 작거나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는 순간 무슨 생각이 들지? 대소가 정확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죠. 그러면 저 둘의 대소를 비교해 보게 돼요. 그치? 2분의 a제곱 마이너스 2a와 2분의 3a. 둘의 대소가 궁금하다. 대소 궁금하면 빼요. 그죠? 이렇게. 그러면 a제곱 마이너스 5a. 얘만 써도 되죠? 얘가 0보다 클 땐 언제예요? a가 0보다 작거나 5보다 클 때죠. 그냥 등호 붙여갈게요. 이렇게. 그럼 이때는 뭐예요? 2분의 a제곱 마이너스 2a가 더 어떤 거야? 더 어떤 거야? 크거나 같은 거죠. 이렇게. 그럼 반대로 a가 0초과 5 미만일 때는 이거 더 작은 거죠.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이때는 근이 어디예요? 2분의 3a 이상 2분의 a제곱 마이너스 2a 이하가 돼요. 지금 문제 완전 기초예요. 지금 아직. 이것도 못하면 문제는 그냥 못 푸는 거야. 여기는 2분의 a제곱 마이너스 2a 이상 2분의 3a 이하가 될 거야. 자, 근데 문제에서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자연수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연수다. 이거 보고 우리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구간의 길이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구간이라는 게 사실 별 얘기는 아닌데
집합을 배워야만 할 수 있는 개념이야 사실. 그러니까 우린 그냥 범위의 길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범위의 길이. 그럼 저 친구는 이거 아니야 결국에는 2분의 여기서 했던 거네. 2분의 a제곱 마이너스 5a의 절대값이죠. 이렇게. 이 상황에는 풀리는 거. 이 상황에도 절대값은 풀리기 마련이에요. 어떻게 풀리냐만 다른 거지. 따라오니? 네. 근데 구간의 길이가 자연수인데 여기 안에 들어가는 정수 x의 개수가 몇 개? 3개다. 기억나? 쌤이 공부했던 거? 쌤이 공부했었어요. 2 이상 4 이하에는 정수가 몇 개 들어가죠? 3개 들어가요. 구간의 길이가 몇이죠? 2라는 자연수죠. 2.5부터 4.5까지는 몇 개가 들어가죠? 2개가 들어가요. 다음 2초과 4 이하에는 정수가 몇 개예요? 2개입니다. 2.5 초과 4.5 이하인 정수가 몇 개죠? 2개예요. 다음 2초가 3 미만의 정수 몇 개죠? 하나. 끝값이 정수가 아닐 때는 얘를 포함하든 말든 계속 똑같아. 개수가 몇 개야? 그냥 길이랑 똑같아. 이해돼? 길이가 2니까 여긴 정수가 2개 들어가. 근데 끝값이 자연수인 순간에는 양 끝에 등호가 어떻게 포함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져요. 케이스가. 마찬가지로 한쪽만 등호를 가지고 있어? 그럼 길이랑 똑같지. 우리 많이 배웠잖아 이거 그치? 양쪽 다 등호를 포함하면 플러스 1 이런 상태라는 거지. 근데 지금 문제에서 어때? 이렇다는 거야. 그 말은 무슨 말이야? 구간의 길이를 케이스로 나눠야 된다는 뜻이지. 예를 들면 베타 마이너스 알파는 자연수 확정이라며 그러면 알파가 정수일 때와 정수가 아닐 때로 케이스를 나눠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어. 예를 들어 정수야 얘가. 근데 정수 몇 개 포함하고 싶어? 3개 포함하고 싶지? 그럼 베타 마이너스 알파 범위의 길이가 몇? 2 그렇지 2여야 돼. 정수가 아니면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3이어야 되더라. 이렇게 나누는 거야 이 문제는. 그래서 케이스가 총 4개가 나와. 보여? 2개로 나뉘고 2개로 나뉘어서 총 케이스가 4개가 나오는 거야. 그리 어렵지 않아 이 다음은. 이것만 이해한다면. 자 가볼게. 이렇게 푸는 거야. 이 문제 쉽게 푸는 방법. 4가지 케이스를 다 나눌 필요는 없어. 자, 여기서 얘가 더 크지? 맞아? 그러면 2분의 a제곱 마이너스 5a 이렇게 얘가 길이잖아. 그럼 얘가 2가 될 때와 3이 될 때를 생각하는 거야. 그럼 얘는 2분의 얘에서 얘 빼면 뭐가 나와? 아 진짜 센스 없다 이거 그지? 2분의 a제곱 마이너스 5a가 마이마 3 이렇게 나오면 되는 거지. 얘가 마이너스를 가져갈 필요 없는 거잖아. 그죠? 그럼 계산을 다 같이 할게요. a제곱 마이너스 5a가 4, 6이죠. 마이너스 4, 마이너스 6 이렇게 되는 거잖아. 여기서부터 차례로 쓰는 거야. 이렇게 간다. 그럼 얘는 a제곱 마이너스 5a 플러스겠지 뭐. 얘도 플러스지. 자 근데 잘 봐. 얘네들은 전부 다 길이가 2짜리지. 그럼 얘는 무슨 상황을 원해? 2분의 얘랑 얘 중에서 이쁜 게 얘죠. 여러분 구간의 범위의 길이가 자연수기 때문에 한쪽 끝이 정수면 한쪽 끝도 정수고 한쪽 끝이 정수가 아니면 한쪽 끝도 정수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얘 복잡한 얘 가져가지 말고 얘 가져가면 되는 거지. 결국에 a가 무슨 수가 나오길 바래?
짝수가 나온다. 쉽게 생각하면 짝수가 나와서 얘를 약분할 수 있으면 얘는 정수가 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홀짝성에 관련한 문제로 변하는 거죠. 마지막에 갑니다. 자, 얘 근이 뭐예요? 인수분해 돼요? 안 되면 얘는 절대 정수가 아니지. 그지? 이전어. 이거 자연수이길 바라죠. 탈락이에요. 구할 필요도 없지. 얘는요. 1, 4인가요? 뭘 바래요? 4, 그렇지. 얘는 2분의 a가 자연수가 되지 못해요. 정수가 되지 못해요. 납득? 그럼 얘는 6과 마이너스 1인가요? 얘는 길이가 몇이었으면 해요? 길이가 3이었으면 하는 거잖아. 즉 끝값이 뭐이길 바래? 정수가 아니길 바라죠. 그럼 무슨 수이길 바래? a가 홀수이길 바란다는 거네. 이거 탈락이에요. 납득돼요? 자, 물론 뭐 생각해야 돼? A 범위 어느 정도 조심해줘야 돼. 근데 일단 되는 것부터 솎아내는 거야. 얘는 2, 3인가? 누구만 되죠? 3만 되겠네요. 그러고 나면 3, 4는 0과 5 사이고요. 마이너스 1은 0보다 작거나 같고 없고요. 이 세 개가 가능한 A 값이 되는 거예요. 다음 몇이죠? 6이 정답이네요.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사실상 제가 1년 전에는 최상위를 했거든요. 한 반에 10명 앉아있으면 전교 1등이 3명 정도 이렇게 있었던 대예요. 거기랑 비슷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이해하신다면 이해도가 지금 높은 거예요. 물론 이제 이걸 이렇게 해주잖아? 그럼 집에서 갔다 와가지고 빠른 풀이까지 혼자서 연습해 오는 게 걔네들인 거야. 여러분도 그거 하면 그냥 최상위권 되는 거야. 알면서도 못하니까 최상위권이 안 되는 거야. 현실이야. 어쩔 수 없어. 우린 그거를 재능이라고 부르죠. 노력의 재능이라고 부르죠. 재능 없다 생각하고 하지 마세요. 뭔 말인지 알죠? 하란 뜻입니다. 이 친구 인수분해 되네요. x-a 제곱 x 플러스 3. 대수관계 정확해요? 정확하죠. a 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죠? 바로 쓰겠습니다. 마삼 초과 a 제곱이야. 이 친구는 x 플러스 a x 마이너스 9. 그럼 a 값이 9를 기준으로 좀 케이스가 나뉘어야 될 것 같죠? 근데 문제에서 얘를 만족시키는 정수 x가 존재하지 않아 달래요. 자, 간다. 자, 이런 문제를 볼 때는 첫 번째 경계 포인트를 잘 생각해야 돼요. 경계 포인트들끼리 대소가 명확한 게 있는지부터 살펴요. 9가 있고 3이 있고 0이 있어서 a는 저쪽으로 빠지죠. 마이너스 a는. 그럼 문제에서 이제 이 a제곱이라는 친구가 어딘지가 이제 중요해지는 거예요. 근데 a제곱은 뭐보다는 크다? 4보다는 크다는 걸 알죠? 그러면 a가 있을 수 있는 친구는 a제곱은 이쪽에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넘느냐 마느냐가 중요하게 작용하는 거지. 가보자. 이 친구는 마이너스 3 이상 초과 a제곱 미만이니까 놔둘게요. 그럼 얘는 이쪽이 더 이상 의미가 없다는 게 보이죠. 얘는 그냥 얘를 가져오라는 뜻인 거잖아. 이해돼? 그럼 정수 x가 존재하지 않으려면 대충 생각해보면 여기 있을 것 같죠. 그래서 문제를 틀리는 거야. 그죠? 얘는 뭐예요? 해가 존재하지 않는 거죠. 정수 x는 어떻게 생각해야 돼? 첫 번째로 포함하게 되는 정수가 누군가 이걸 떠올려야죠. 누구죠? 10이잖아요. 그죠? 10. 그러니까 a제곱이라는 친구는
10보다 작은 느낌으로 가줘야 돼요. 잘 봐. 근데 문제에서 뭐 구하래? 최대값. 묻지도 따지지도 말아야지 그러면. 등호가 없으면 이 문제는 못 푸는 문제. 그렇지? 근데 한번 체크해 주시면 얘가 지금 빈 동그라미죠. 그래서 딱 a제곱이 10까지 가도 너를 포함하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괜찮다 이런 얘기네. 답은 10이 되겠죠. 끝났군요. 40분까지만 쉴게요. 8분 정도 쉴게요. 쉬었다가 시험 보겠습니다. 말했어. 아까 그거